예, 지금 저 프레젠테이션이 고장이 나서 자료를 좀 복사를 하는 중이니까요. 복사가 되면 그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짧게 선관위원장님,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인호근 의원 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 헌재에서 해상 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이런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네, 지금 현재 법에는 그런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규정을 할 때 소위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입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소에 관한 한 조항입니다. 거기에 5가지의 이 업무를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5가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헌법 소원. 이렇게 5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헌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사안은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해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의 같은 그러니까 서독에 있을 때, 그때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헌재에서 결정할 때 아마 동시에 그 문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해산 문제 관련해서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치 정당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 해산의 절차를 행정부가 바로 할 수 없도록 이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해산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강화시켜 놓은 거죠. 그거는 저희는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당시 없앤 것의 잘못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독일의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럽 베니스 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비례성의 원칙이라거나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충족될 때만이 가능한 그런 것이죠. 이런 거에 놓고 봤을 때 현재 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심판 과정은 다분히 정치보복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재 권한을 뛰어넘는 그런 유연적인 요소까지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보다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위 때 입법 자료 그런 자료 준비해서 저희들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안 돼서 자료를 지금 쭉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쪽을 보게 되면요. 지난 대선에서 사용되었던 개표 상황표입니다. 여기 위에 인쇄된 것에 의하면 투표 분류지가 종료된 시간이 21시 24분, 즉 9시 24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손으로 쓴 수검표를 마치고 위원장이 다 확인해서 공표 시각은 7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니까 9시 40분을 21시로 적어야 되는데 착각으로 19시라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방송 및 언론사에서 이것을 그날 저녁 7시 43분에 이걸 공표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21시, 밤 9시 24분에 투표지 분류기는 맞춰졌는데 오히려 7시 43분에 해당 내용이 방송 및 언론사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자, 이거는 선관위에서 각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진행 상황표를 갖고 확인한 겁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춘천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증감이 박근혜 후보가 1704표, 문재인 후보가 1199표를 이제 증가된 바로 그 시각입니다. 이 1704표와 1199표가 좀 전에 문제가 됐던 그 해당 개표 상황표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이게 지금 그 언론사에 제공된 게 저녁 7시 42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돌아와서 손으로 쓴 19시 40분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표 상황표 전체는 이거는 조작이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밤 9시를 19시로 착각할 수 있다 했는데 다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언론사에는 7시 40분에 자료를 줬어요. 그것도 수검표에서 나온 결과까지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여기 지금 동대문구 용신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밑에 손으로 쓴 거는 9시, 그러니까 21시 1분인데 그 투표 분류지 종료 시각은 21시 14분, 13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곳에서 벌어진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간보다 위원장 공표 시간이 늦은 이런 투표구 현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 투표지 분류 시간과 위원장 공표 시간이 지금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미분류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춘천시 신사우동 같은 경우 제3투표구는 미분류표가 33%나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기계로 이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사투표구에 보면은 49.1%나 미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투표지 분류기는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여기 프리젠트에서 보면 보다 분명한데 여기 지금 박근혜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재인의 기표가 된, 명확히 기표가 된, 그게 이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학생들 시험 보는 OMR 카드의 분류기의 오작동률이 0%입니다. 근데 이 선관위에서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이러한 홈표 및 미분류 오작동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은 네. 이건 지금 도장인데요. 여기 도장을 다 보시면 이 도장이요. 똑같이 다 판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막도장을 파갖고 여기다 다 찍어버렸어요. 그것도 찍으려면 제대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위원들이 실제로 확인하고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다 찍은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인천시 남구, 대전 서구 뭐 등등 이게 지금 전국에서 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광주 북구 같은 경우는 선관위원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자기가 도장을 2개를 사용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선관위에서는 2개를 사용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투표한 봉인 때 사용한 도장이 달랐고 그것 때문에 도장을 하나 더 썼다. 근데 정작 그 행위를 한 해당 선관위원장은 자기가 도장 2개를 사용한 걸 몰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자료를 저에게 미리 줬더라면 보다 상세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떻게든지 이게 이런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는 증명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는 대선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투표 함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표 투표지 분류기에 착오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 투표지 분류기에 담겨있는 영상물을 우리 위원님 오시면 제가 함께 사전에 제가 미리 검열을 하지 않고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 투표지 분류기에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포켓에 들어갈 때에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기가 10년이 넘은 게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그래서 포켓에 들어갈 때 착오가 발생되어 있지만 투표지 분류기에서 검증하는 시기는 그 이전 단계입니다. 우리 대선 때에 4천만 명의 선거인 중에서 3천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3천만 장의 투표용지가 이 투표지 분류기 안에 함의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보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을 했는가 아닌가를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선의 개표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대선 이 소송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원하면 해당되는 투표구에 대해서 열어서 대조로 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도장 문제인데 한 개표기에서 이 투표용지가 많게는 몇십만 장이 됩니다. 이것이 일일이 한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찍어야 됩니다. 이 도장 또한 개인의 것을 가져와서 찍다 보면 마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당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파서 위원님께 이때 이 도장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리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장이나 개수착오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투표지 분류기 선관위가 사용하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건가, 조작의 가능성이 없는가, 과연 조정할 수 있는가, 현품하고 맞는가, 이런 문제인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은 개표사무종사원이 그 뒷단계에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켓에 들어갈 때 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이 포켓이 잘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춘천과 같이 이렇게 여러 장의 미분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만 전국에 우리 개표소가 25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그 투표소별로 우리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투표소가 13,500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만 이렇게 발제해서 이래버리면 마치 전체에 우리 개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그야말로 작은 숫자입니다. 이 작은 숫자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표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해당 여기에 제시된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원인 규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덕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재욱 위원님 하십시오.